안녕하세요. 닥터 까방눈입니다. 저는 오늘 전염병의 시대에 더욱 유익한 기능의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무려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정점을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로서 이런 숫자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4월 4일부터 그 감염 예방 관리료라는 비용을 없애버렸습니다. 바꾸 말하면 예전에는 검사할 때 받은 이제 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는 금액이 있었는데 이걸 한 40%가량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는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검사하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호복도 입어야 되고, 근데 이제 검사해가지고 양성 나오면 다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과거에 있던 것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요. 현장 공간은 또 소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검사 비용을 줄여버렸으니 당연히 검사할 어떤 동력이 줄어든 것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성자,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과연 검사가 그만큼 줄어서 이런 건지 정말로 확진자가 준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통계는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좀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찌 될까요? 뭐 사실 코로나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던 어떤 전염병이나 이것을 확인해 본다 그러면 대충 짐작하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흑사병을 예로 들어볼게요. 흑사병이 이제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큰 변화가 있었겠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많지만 흑사병에 비하면 전 인구의 뭐 이렇게 3분의 1이 죽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5천만 명 중에 뭐 한 1600만 명이 죽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병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는 더욱더 타격이 컸을 겁니다. 흑사병이 도니까 많은 분들은 기존에 이제 믿어왔던 종교에 더 의지했죠. 그런데 막상 종교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병은 분명히 의학이고 과학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사병 이후에 사실 종교가 몰락한 거 맞습니다. 종교가 몰락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즐기자라는 까르페 디엠이 나타났죠.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타났고요. 쾌락주의가 나타나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또 성적인 어떤 타락이 발생하고 성적인 타락이 발생하니까 이제 성병, 그 중에서도 매독과 같은 성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에는 유럽의 왕가라든가 귀족 계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6명 중에 한 명은 매독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선생님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독균이 화면에 보이고 있고요. 얘가 매독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독 사진인데 혐오스러울까봐 이렇게 좀 중첩해서 좀 감췄습니다. 이런 이제 매독이 걸리게 되죠. 피부 매독은 사실 이제 악수를 안 하면 되거나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매독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쥐가 뜯어먹은 것 같은 이런 지저분한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탈모가 나타난다 그래서 전부 매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매독 증상 걸렸은 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탈모가 나타나기 때문에 탈모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감추려고 했겠죠. 뭘로 감출까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영화 아마데우스의 한 장면인데요. 배우들이 다 가발을 쓰고 있죠. 멋있는 가발을 쓰고 있고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기도 한데 여기도 가발을 다 쓰고 있네요. 심지어는 이제 가발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유행이 되니까 상류층만 쓰는 게 아니라 하인들까지 이제 가발을 씌우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법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발을 쓰고 있는데요. 권위와 지성의 상징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가발 보면 저 매독의 산물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흑사병의 산물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매독에 걸렸을 때 이제 이런 어떤 광경들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종교를 몰락시키고 쾌락주의를 일으키고 성병을 만들어내고 성병이 매독이 나타나서 결국 가발이라는 사회 현상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게 이제 제가 편협하게 보는 일개 의사가 바라보는 이제 흑사병이라는 병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제 보는 시선입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역시 돌렸죠. 그래서 일부 청년들은 교회 안 가도 하늘에서 번개가 안 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끝나도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알려준 사실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만큼 유능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부랴부랴 백신을 만들어서 맞았는데 막상 백신 맞았어도 코로나에 걸릴 사람은 다 걸렸다는 거. 못 막았다는 거죠. 세 번째, 치료제는 허가받고 개발되는데 너무 늦게 개발이 됐다는 거. 기존의 주류의학의 한계점을 그대로 드러놓았다는 것. 거리두기나 자가격리에도 자영업자의 몰락만을 가져왔고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알려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첫 번째, 백신 맞고 부작용이 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고요. 또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되어서 나타나는 합병증 환자도 치료했고요. 또 다른 이유로 치료하고 있던 환자분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전에 백신 부작용 맞고 10개월 전입니다. 내원하셨던 환자분을 기능의학으로 치료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인터뷰해가지고 올렸었고요. 코로나에 이제 걸렸을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합병증으로 내원하신 분이 계셨는데 염증 수치가 무려 127배가 나왔는데요. 4번 치료하고 127배가 나왔는데 4회 치료하고 얼마나 호전되었는가 이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치료하는 영상도 많이 올렸고요. 백신 부작용이나 치료한 환자분들 영상을 다 일일이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사실 너무 많은 환자분이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가격리가 끝나면 바로 좀 내원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정점을 지나고 이제 엔데믹이 선포되고 뭐 일종이 아니라 이종 전염병으로 이제 어떤 그의 지위가 하락하고 그런다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또 올 확률이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부활 성천하신 주인님께서 다시 오실 확률이 100%인 것처럼 새로운 전염병이 올 확률이 저는 100%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예전에 왔던 시간 간격이 한 10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보다 더 빠른 시기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흑사병이 종교를 몰락시키고 쾌락주의를 일으키고 성병, 매독, 가발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의료와 국가 방역의 무력함이 드러났으니 그리고 기능학의 유용성이 드러났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체내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요. 유익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한다 그러면 지금의 삶에도 유리하고 또 혹시 앞으로 올 새로운 전염병에도 강건한 상태로 경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이제 기능의학의 시대라고 생각하시고요. 일개 시골 의사가 쓴 책이지만 기능의학 건강관리 20주제라는 책을 제가 한 2년 전에 내었기 때문에 이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기능의학 건강관리 실용편이라는 책도 작년 겨울에 내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좀 읽어봐 주시고 기능의학이 어떤 학문인지 기능학적인 접근 방식은 어떤 건지 기능학의 이념 체계는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을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수많은 유튜버들이,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래 묵은 제 친구는 내과 의사 사이먼이라는 그 아이디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제 친구 또 한 명은 곧 기능의학 책을 출간할 것을 지금 거의 다 책이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책이 나올 걸로 등장하는데 이 친구의 책도 읽어보시고 이 친구 닥터덕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시골에 있고 또 친구는 포항에 있다가 보니까 서울에 계신 선생님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마땅히 제가 추천할 분을 전부 찾지 못하고 있다가 기능학 의사 김원장이라는 분이 서울에 계시고 이분 역시 열심히 기능학으로 공부하시고 기능학으로 환자분을 잘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기능학 의사 김원장님 더 기능 가정의학과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 까막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